지금부터는 웨이트 이니셜리제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다시 살펴보면 MLP를 학습할 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미니 배치를 뽑고 학습을 하는데요. 미니 배치를 뽑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네트워크의 웨이트들을 어떤 특정한 값들로 이니셜라이즈를 해 주어야 하죠. 그리고 랜덤하게 배치들을 계속 뽑아주고 각각의 배치들에 대해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로스 계산, 그리고 백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 로스에 대한 각 웨이트들의 그레디언트를 계산,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그리고 2, 3, 4 과정을 밸리데이션 에러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는 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부분은 사실 다 다뤘어요. 이 첫 번째 부분에 어떻게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즈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할 텐데요. 컨스턴트로 만약에 이니셜라이즈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컨스턴트로 전부 다 같은 값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웨이트를 다 0으로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레이어들이 같은 내용을 학습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다 같아서 계속 같은 값을 학습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까요? 아까도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런 Z 썸이 있고 여기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킬 텐데요. 그렇다면 AI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하이퍼 탄젠트라든지 렐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탄젠트를 사용할 때 웨이트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그 가우시안 중에서도 조그만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작은 값들로 웨이트를 구성을 했을 때, 레이어 1번에서는 예를 들어서 웨이트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고 하면 이 디퍼한 레이어 4 정도까지 밖에 가지 않다 하더라도 액티베이션이 대부분 0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웨이트들이 전부 다 0에 가깝게 되면서 이 이후의 레이어들은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딥하게 예를 들어서 레이어 10개를 쌓았다 하더라도 한 2, 3개만 학습이 되고 이 4개부터는 학습이 거의 되지 않는, 딥하게 쌓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냥 깊게 쌓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웨이트도 적절하게 잘 이니셜라이즈를 해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인데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이퍼 탄젠트로 쓰고 가우시안에서 웨이트들을 샘플링 하는데, 이번에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조금 크게 사용합니다. 0.2면 좀 큰 값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는 0에 다 분포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양쪽 끝에 분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그레디언트들이 이제 제로가 돼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끝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되고 역시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뒤에 레이어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비어 이니셜리제이션 기법이 나오게 됐는데요. 인풋 디멘전으로 나눈 1로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설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이 하이퍼 탄젠트일 때 이게 분포가 좀 퍼지게 되면서 깊은 레이어들에서도 학습이 잘 된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탄젠트를 사용할 때는 웨이트들을 랜덤하게 샘플링 하는데 이 시그마 값을 인풋 데이터의 디멘전으로 나눈 값으로 사용하면 학습이 잘 되더라라는 연구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루트 D인으로 해야 하나요? 먼저 이 경우를 살펴보면 여기도 이제 이게 Z죠. 각 인풋들의 합,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XI랑 WI는 각각 IID라고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G 프라임 제로는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Y, 요게 이제 Y라고도 요 Y의 베리언스는 요 베리언스로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무시하고요. 그러면 요 베리언스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하면요. 각각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요 W도 디멘전이 W 벡터죠. 디멘전이 D인이고 이 인풋 벡터도 디멘전이 D인이 되겠죠. 그러면 W는 W1부터 해서 WD인까지 이런 벡터가 될 거고 X 벡터도 역시 X1부터 XD인으로 이루어진 벡터일 텐데요. 이 각각이 다 IID라고 하기 때문에 WI, XI가 곱해진 베리언스를 D번만큼 곱한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IID이기 때문에 요 이퀄리티가 성립을 하죠. 그러면 베리언스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잖아요.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IID를 적용하면 이 평균을 이렇게 양쪽으로 찢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찢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지루민, 여기도 제로민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요 값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D인 곱하기 베리언스 XI, 베리언스 WI가 Y의 베리언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W의 베리언스는 1 divided by T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베리언스 Y랑 베리언스 X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시그마가 1 나누기 루트 D인이다. 라고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유도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어 이니셜라이즈를 사용하고 렐루 액티베이션을 사용하면 이제 렐루 자비어 이니셜리제이션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제로 센터드라고 가정을 했는데 렐루를 사용하면 하이퍼 탄젠트에서 잘 동작하던 요 자비어 이니셜리제이션이 다시 또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한쪽으로 이제 쏠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리언스가 한쪽 방향만 사용되기 때문에 파지티브만 사용되기 때문에 두 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이렇게 두 배로 해주게 되면 이제 다시 디스트리뷰션이 잘 퍼지면서 학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해 이니셜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도 있었고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은 제로 센터링을 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디코릴레이션과 화이트닝은 사실 잘 쓰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니셜리제이션은 그레이디언트 플로우를 잘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제로 센터드인 액티베이션 펑션은 자비어 이니셜리제이션, 밸류 액티베이션의 경우에는 해 이니셜리제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니셜리제이션도 역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연구 분야입니다. 다음으로는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바닐라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웨이트들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이 그레디언트의 스텝 사이즈를 곱한 다음에
웨이트에서 빼주게 되면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우리가 웨이트 그레디언트만큼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라 더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2배를 해서 혹은 0.1배를 해서 업데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를 정하는 걸 러닝 레이시라고 하는데요. 러닝 레이스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도 학습의 효율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입학에 따라서 러닝 레이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러닝 레이시 과연 가장 좋은 러닝 레이시일까요? 네, 사실 네, 전부 다 좋은 러닝 레이시입니다.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이냐에 따라서 러닝 레이스를 적절하게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각각 최적인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 디케이라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러닝 레이스를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로스가 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입학 30, 60, 90일 때 러닝 레이스를 0.1배씩 줄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는 크게 움직여도 됩니다. 그런데 러닝렛이 크면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러닝렛을 줄여주게 되면 여기서 다시 조금씩 이동을 하기 때문에 최적점으로 더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러닝렛을 줄이니까 오히려 더 성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러닝렛을 좀 더 자세한 스콥에서 어, 로스 스페이스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러닝 레이트 디케이라는 겁니다. 러닝 레이트이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0.1이었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 30F폭이 지난 다음에 0.01이 되었다가 그다음 60이 지났을 땐 러닝 레이트를 0.001로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32폭마다 러닝 레이트를 0.1배 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기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코사인을 이용해서 러닝 레이트를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러닝 레이지 처음에 1에서 시작하다가 입학에 따라서 이렇게 코사인을 따라서 감소하듯이 감소하게끔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로스가 스무스하게 줄어들게 되죠. 아까는 이렇게 약간 계단식으로 줄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코사인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러닝 레이트를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디케이 시키거나 혹은 증가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러닝 레이스를 스케줄링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니어하게 감소를 시킬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버트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중에 하나죠. 이런 버트 모델은 리니어하게 러닝 레이스를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인버스 스퀘어 루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트랜스포머 모델 있잖아요. 트랜스포머 모델 논문이 Attention is all you need인데 이 논문에서는 인버스 스퀘어 루트 스케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러닝레이스를 감소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을 리니어 웜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러닝레이스를 점점 올려주다가 다시 줄여주는 이런 것을 리니어 웜업이라고 하는데요. 어, 리니어 웜업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러닝렛을 크게 사용하면 그 아담처럼 아담도 0과 맨 처음에 이제 모멘텀과 그레디언트 저장값이 0이기 때문에 0의 바이어스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M과 V를 이런 식으로 나눠줬었잖아요. 바이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베타2 이렇게 하면 그것처럼 학습 초기에는 이 미니 배치의 분포가 아무리 우리가 노멀리제이션 이런 걸 했다 하더라도 여러 데이터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바이어스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미니 배치들의 바이어스가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초반에는 러닝렛을 작게 가져가고 점점 키워가다가 이제 여기서는 학습이 점점 많이 됐으니까 러닝렛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 초반에는 바이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데이터들의 바이어스가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러닝렛을 적게 시작했다가 점점 키워나가는 거고요. 작게 시작했다 점점 키워나가는 거고 이 후반부에서 러닝렛을 줄여주는 이유는 서치 스페이스가 이제 점점 더 작게 조심스럽게 가야 되기 때문에 러닝렛을 앞에처럼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렛 DK뿐만 아니라 리니어 웜업이라는 기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비디오를 정지하고 문제를 각자 생각해 본 다음에 답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보면 네, 러닝레이스를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스케일링 하는 것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틀렸죠. 러닝레이스는 우리가 스케줄링을 하면서 계속 변화를 시켜주죠. 그리고 웨이트 이니셜리제이션은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자비어 이니셜리제이션도 있었고 해 이니셜리제이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의 종류에 따라서도 하이퍼탄젠트라든지 밸루라든지 이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웨이트 이니셜리제이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파라미터란 얘기도 많이 했고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파라미터들은 네트워크의 웨이트들입니다. 바이어스도 포함이 되겠죠. 바이어스 유닛. 그런데 하이퍼 파라미터는 우리가 매뉴얼하게 정해야 됩니다. 파라미터는 우리가 한번 네트워크를 설계하면 더 이상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웨이트는 웨이트인 거죠. 정해진 건데 하이퍼 파라미터는 미니 배치 사이즈라든지 데이터 노멀리제이션 어떻게 할 것인지 학습은 몇 입학이나 할 건가 히든 레이어는 몇 개 할지 히든 유닛은 어떻게 크게 할 건지 뭐 러닝 레이스는 어떻게 스케줄링 할 건지 로스 펑션은 뭘 사용할 건지 액티베이션 펑션의 종류 이니셜리제이션의 종류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 뭐 쓸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전부 다 사이언티픽한 익스플레네이션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레이지어스 스튜던트 디센트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경험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보면서 통찰력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과연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굉장히 프로블럼과 데이터 디펜던트한데 여러 가지 시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잘 되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트레이닝 셋에서 잘 되는 걸 확인하고 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오버피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서 테스트 셋에 잘 되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에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과정은 하면 안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을 다 끝내고 맨 마지막에만 한번 무조건 쓰는 거지 테스트 데이터는 모델을 개발하거나 학습 과정에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 과정에 사용했다 하면
사실 테스트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사용됐던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눈 다음에 이 밸리데이션 셋을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테스트 셋처럼 사용하고 테스트 데이터는 테스트할 때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은 데이터를 뭐 5개든 10개든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여러 개의 폴드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요게 밸리데이션 셋, 두 번째에서는 이게 밸리데이션 셋, 이거 세 번째 이게 밸리데이션 셋.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션 셋들을 바꿔가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다 시도해 봤을 때 두루두루 잘 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걸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가 적어서 많이 사용이 됐었지만 딥러닝에서는 사실 크로스 밸리데이션까지는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 밸리데이션에서 잘 되면 테스트에서도 웬만하면 잘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크기 때문이죠. 머신러닝에서는 썼지만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는 썼지만 딥러닝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개발하다 보면 굉장히 최적화를 하든 뭘 하든 에러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에러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블로그 글도 있어요. 37가지 이유들 왜 당신의 뉴럴넷이 작동하지 않는가. 몇 가지 찾아보면 처음에는 간단한 모델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로스도 내가 직접 설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로스, 유명한 로스들을 사용해서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어디서 에러가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turn off all bells and whistles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기법들은 일단 만약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법들은 빼놓고 일단 학습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면 이 파인 튜닝 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모델의 프리 프로세싱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프리 트레인된 네트워크는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셋의 민 이미지랑 그다음에 베리언스 이미지로 노멀라이즈가 되고 학습이 되었는데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할 때는 이 이미지를 빼주지 않는다 하면 동작하지 않겠죠. 디스트리뷰션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리 프로세싱도 내가 이 프리 트레인된 네트워크를 가져다 쓴다 할지라도 똑같이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인풋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 모델도 심플하게 시작하지만 데이터도 작은 데이터에서 시작을 해서 이 조그만 데이터에 오버피팅을 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되면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고 점점 어그멘테이션이라든지 레귤러리제이션이라든지 로스 펑션도 새로 설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컴플렉스하게 나아가는 심플에서 컴플렉스로 나아가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버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데이터셋 이슈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인풋 데이터가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잘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width랑 height를 반대로 해서 인풋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그냥 재료들만 다 입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하고요. 처음에는 랜덤한 인풋을 넣었을 때 만약에 결과가 똑같다 하면 데이터를 잘못 넣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버깅 할 때는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이 랜덤 인풋을 넣었을 때랑 실제 멀쩡한 학습 데이터를 넣었을 때랑 다른 결과가 나오면 거기까지는 잘 동작하는 거겠죠. 그리고 데이터 로더도 사실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는 잘 넣었지만 그래서 항상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로더도 데이터가 로딩된 걸 이제 비주얼 시각화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풋이 아웃풋에 연결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노이즈가 있어서 학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서 항상 커스텀하게 모은 데이터 세트는 하나하나 사실 다 확인해주면 좋습니다. 데이터들의 예를 들어서 뭐 푸드 데이터를 모았는데 푸드 데이터가 아니라 푸드 트럭 데이터들이 모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크롤링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많이 수집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셔플링하지 않아서 계속 같은 데이터만 들어간다든지 같은 순서로만 들어간다든지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임밸런스 때문에 학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 클래스는 1000장인데 B 클래스는 50장밖에 없다. 이래도 학습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쪽 그냥 네트워크가 전부 답이 A라고 해도 정확도가 1050분의 1000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는 그냥 이 50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냥 1000으로만 다 무조건 A 클래스로만 답을 해도 정확도 높아지고 로스는 줄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학습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레이닝 이그젠플이 네, 적절하게 개수가 있는지 보통은 이제 클래스마다 1000장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룰 오브 썸이고요. 그리고 배치에 하나의 레이블만 있어도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치 내에는 최대한 레이블들이 잘 디스트리뷰션이 돼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네트워크의 바이어스가 안 걸립니다. 우리가 아까 러닝 레이트 웜업에서도 얘기했듯이 바이어스가 한번 걸리게 되면 네트워크가 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어스들을 잘 피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네트워크 아키텍처 등을 이제 실험할 때는 스탠다드 데이터셋에서 먼저 실험을 해보고 잘 동작하면 커스텀 데이터셋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노멀리제이션과 어그멘테이션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음, 제로민과 유닛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너무 많이 적용하면 데이터 자체가 아예 세만틱이 무너질 정도로 돼서 사람도 아예 못 알아볼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적당히 적용해야 성능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프리트레인 모델의 프리프로세싱과 같은 프리프로세싱을 적용시켜줘야 내가 원하는 태스크에서도 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프리프로세싱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프리프로세싱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만 해야 되고, 그리고 밸리데이션과 테스트에서는 이제 여기서 계산된 걸 사용한다든지 그래야지 새로 계산한다던가 그러면 네,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트리뷰션이 아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구현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시작해서 점점 크고 복잡하게 나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프로시저는 항상 로깅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트레인 모드랑 밸리데이션 모드일 때 다르게 동작하는 뭐 배치 노음이라든지 그런 레이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스를 직접 설계하였다면 꼭 로스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듈을 설계하였다면 디버깅과 유닛 테스트는 굉장히 많이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이 많은데 자기가 구현한 로스 펑션 혹은 다른 어떤 새로운 모듈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많이 거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버그의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로스의 인풋도 과연 제대로 들어가는지 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로짓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것들을 넣어줘야 하는지 꼭 공식 문서를 잘 확인하고 적절한 인풋을 넣어줘야 하고요. 로스의 웨이트들도 로스를 여러 개 사용한다면 웨이트도 적절히 잘 골라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스만 보는 것보다는 애큐러시라든지 아니면 실제 중간중간의 결과들을 시각화한다든지 방법을 통해서 트레이닝 과정을 검증해야지 로스만 보고서 로스 떨어지네, 뭐 괜찮네 하고 넘어가다가는 이제 학습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레이어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무조건 검증을 혼자 하는 것보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네트워크를 설계했는데 이 중간은 어떤 프리트레인된 웨이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프리즈 시켜요. 그럼 그레디언트가 전달이 안 되겠죠. 이런 것들도 그레디언트 플로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이즈가 만약에 너무 작거나 혹은 너무 커서 언더피팅이나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 사이즈도 이 데이터셋의 컴플렉시티에 걸맞는 그런 네트워크 사이즈로 해야 캐패시티가 적절하겠죠. 그리고 히든 디멘전이 맞지 않아서 이제 인풋이랑 이 히든 레이어랑 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도 항상 체킹을 해 주어야 하죠. 자기가 직접 구현한 것들은 무조건 그레디언트 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검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됐던 거고요. 트레이닝 과정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조그만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일단 오버피팅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고요. 웨이트 이니셜리제이션도 잘 됐는지, 하이퍼 파라미터들도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학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지 밸리데이션 세팅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레귤러리제이션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언더피팅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넣지 않고, 그리고 처음에는 로스가 되게 천천히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러닝 레이스를 조절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 서칭 하는데 이 로스 스페이스가 좀 넓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 모드랑 테스트 모드는 잘 확인해라라는 건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할 때도 로스만 액티베이션 하는 게 아니라 어, 비주얼리제이션을 꼭 해서 웨이트들이라든지 액티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결과들, 뭐 지금 현재 학습된 모델이 출력하는 아웃풋을 체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주얼리제이션을 꼼꼼하게 해주면 학습이 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도 사실 학습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어떤 옵티마이저를 쓸지도 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익스플로딩 하는 경우도 있고 베니싱 하는 경우도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설계한 모듈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에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는 넣어놓고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도 키워볼 수도 있고 줄여볼 수도 있고 스케줄링을 다르게 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난이라니 나러 넘버라는 그런 에러가 많이 뜨죠. 이런 경우에는 러닝 레이스를 줄여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디비전 바이 지로라든지 내처럴 러그인데 0을 넣는다든지 네거티브 넘버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난 에러가 뜰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이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디에서 난이 발생하는지. 사실 이제 모델을 개발하다 보면 나는 정말 보기 싫은데 이 난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앞에 여태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 네, 비디오를 정리하고 풀어보고 답을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네,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보면 첫 번째가 맞죠. 그래서 심플한 모델에서 시작해서 점점 다른 테크닉을 적용해야 되죠. 그 배치를 만들 때는 same 레이블을 가지고 있으면 또 바이어스가 걸리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너무 많이 적용한다고 꼭 성능이 높아지는 건 아니죠. 세만틱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AI 모델들은 배치 노멀리제이션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과 테스트에서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네, 이번 세션을 정리해 보면 옵티미제이션을 왜 연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옵티미제이션은 단순하지 않고 이 로스 스페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닝 레이시라든지 아니면 세컨드 오더로 옵티마이즈 할 건지 퍼스트 오더로 옵티마이즈 할 건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들에 대해 살펴봤고요. 가장 간단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배치 사이즈를 적용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우리가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할 수 없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멘텀을 더해서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반대로 그레디언트마다 디멘전마다 다른 그레디언트를 더해주는 에이다 그레드도 살펴보았고, 이 또 두 가지를 합친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옵티미제이션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든지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같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현을 하다 보면 디버깅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디버깅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